자, 국익은 뒷전입니다. 오직 내 사람 챙기기만 혈안이 된 이 이재명 정부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을까? 반갑습니다. 김영애TV입니다. 외교 천재 이재명, 외교 천치죠. 무능함이 끝판을 달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 이란과 트럼프 전쟁 잠시 멈췄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럼프가 다 때려 부수겠어, 이란은 우리 한번 해봐, 끝까지 가겠어 라고 얘기하지만 물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작업질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번 전쟁으로요, 미국은 판단을 했을 겁니다. 동맹국, 그러니까 네 편, 네 편. 거기서 외교력을 정말 발휘했었어야 되는데요. 일본 보시면요, 막강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중재자 역할도 하고 있고요. 완벽히 미국과 찐찐이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알렸죠. 자, 그런 반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냥 뭐 미친놈이죠. 뭐 외교에는 그냥 손을 놨습니다. 국내 정치만.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발악을 하고 있죠. 지금 이재명은요, 대한민국의 100년 대계를 보지 않고요, 6.3 대선을 보고요, 그 5년 동안 내가 얼마나 안전할지, 그리고 5년 후에도 얼마나 안전할지, 그리고 5년 후에도 내가 깜빵을 안 갈지, 내 새끼, 내 마누라 깜빵 안 갈 거, 이것만 고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번에요, 참 어이가 없는데요. 자, 이재명 정부의 막가빠식 국정농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꼬라지가요, 이건 나라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동네 친목회 정도? 코딱 그 정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그릇이요, 간장 종지만 하고요, 5대 동네 이장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대한민국 외교가 그야말로 개판이 됐습니다. 실력과 전문성은 온데간데 없고요, 오로지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 내 편 챙기기식 인사 참사가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외교는요, 국가 생존이 걸린 최전선입니다. 총칼 없는 전쟁터에 장수를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요, 자리 그냥 전리품 나누듯이 자기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습니다. 대장동 변호사들 뭐 인사 많이 했죠. 금배지 달아주고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리로 주는 것이 아닐까. 자, 주 휴스턴 총영사예요. 이번에는 현지 누나가 아니라 대장동 변호사 누나를 앉혔다라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뭐 유엔 대사에도 말 한마디 못하는 연수원 동기 앉히고, 그 다음에 이불 장수였던 김어준의 처남도 어디 좋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게요, 국정농단이 아니면 뭐가 국정농단이냐, 무지않을 수가 없죠. 자, 이 막가바식 인사 행태에 대해서 낱낱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미국을 무시하나?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멤버십 가입은 진실을 전하는 김영애TV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 한 줄의 힘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주 휴스턴 총영사 이경, 자,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자, 이 사람 대장동 변호사의 누나다라고 합니다. 자, 대한민국 외교관 중에요, 총영사다라는 건 대사와 또 다른 차원의 국익을 지탱하는 최전방 사령관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특히요, 미국 핵심 요충지 휴스턴, 이거는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맞닿아 있고요,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과 맞닿아 있습니다. 자, 총영사는요, 앰버서더가, 그러니까 대사가 수도 워싱턴 DC에서 연방 정부를 대하고 있을 동안에 총영사는요, 관할 지역 각 주에서의 현장 외교를 담당하는 매우 막강하고 매우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죠. 관할 지역 내 글로벌 기업들과 접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의 진출을 돕고 투자를 끌어내고 연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어떻게 샬라샬라 현지 언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지 정서도 익숙한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 강경화 보고 영어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게 뭐냐면 그냥 번역가였죠. 지하철 안내방송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번역가니까 그 외국 정서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 미국 정서를 알고 농담도 던지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외교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통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44분간 영어로 연설하면서 중간중간 어떻게
농담도 던졌을 때 사람들 빵빵 터졌죠. 근데 우리가 직역해보면 별거 아니야. 그런데 그들의 감성을 자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지 한인 사회 있죠. 거기에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현지의 주지사, 시장, 의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해야 되고요. 안전을 도모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요, 미국의 각 주는요,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큽니다. 지금 여기 휴스턴, 텍사스주는요, 대한민국의 7배입니다. 경제도 장난 아닙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큰 주다라는 거죠. 주 정부 차원에서요, 입법하고 있죠. 규제하고 있죠. 이런 게 우리 기업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끌어내야 되는 게 총영사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100% 대한민국 경제, 에너지, 미래, 전략이 집중된 곳입니다. 자, 휴스턴 보면요, 미국 땅에서 요 아랫부분인데요, 요 면적이 대한민국의 7배입니다. 자, 그리고요, 중요한 게 뭐냐, 정치적으로는요, 공화당의 심장부입니다. 텍사스가요, 전통적으로 강력한 보수 성향의 공화당 텃밭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시면요. 자, 이분이, 자, 주지사 그레이 에벗, 그리고 텍사스에는요, 주의회가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매우 찐찐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휴스턴이나 오스틴 같은 대도시는 약간 민주당 성향이 좀 나오고 있지만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공화당 강세 지역이다라는 거죠. 선거적으로도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가장 크죠. 선거인단이 54명인데요. 텍사스주의 선거인단이 40명입니다. 공화당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최후의 보루. 이 텍사스를 얼마나 트럼프가 예뻐하는지 아시겠죠? 지금 미국 내 위상이 어떠냐면 캘리포니아, 뉴욕의 맘다니 막 세금 엄청 끌어내죠. 그래가지고 기업들이요, 지금 텍사스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텍소더스다라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일론 머스크도 선택한 텍사스. 그리고요, 여기는요, 일자리 천국이다라는 게 미국 사회에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경제적, 정치적 영향력이 날로 커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휴스턴 어떠냐? 미국 보수 진영의 핵심부, 에너지, 반도체, 안보, 생명선이다라는 거죠. 에너지, 반도체, 대한민국과 직결되어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재집권 시, 그러니까 트럼프 3기, 트럼프가 없는 3기까지도 이 텍사스 출신의 정치인들이 내각의 핵심을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자리에 외교 경험이 전무한, 그리고 현지 언어도 안 되고 소통 능력조차 의심받는 인물을 단지 대통령 변호사의 누나라는 사적 인연으로 배치한다라는 거, 국가 전략의 폭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대한민국 식겁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나 이런 사람을 거기에 꽂았다? 기가 찰 노릇이죠. 여기에도 삼성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하고 같이 주지사 만나고 해야 되는 자리에 이재용이 번역하고 다 하고 지는 옆에 서가지고 사진만 받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묻지 않을 수가 없죠. 기업의 생존을 지켜야 하고 지원해야 될 자리에 변호사비 비용 대납 대신에 자리 대납을 해준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유엔 대사는 또 가관입니다. 세계 외교의 심장부 유엔에서요, 영어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재명의 연수원 동기를 꽂았습니다. 우려가 쏟아지지 않을 수가 없죠. 수행원 없이 대한민국을 대표해가지고 회의를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수행원이 없다라는 건 샬라샬라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전 세계 외교가에서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웃음을 사고 있는지 쪽팔립니다. 국가 격이요,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화 가치가 똥값이고요, 환율이 치솟는 겁니다. 개딸대로는요, 국격이 올라서 환율이 치솟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도라이죠, 도라이. 자, 여기에 더해가지고 더 과가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면요. 자, 김어준 이불 장사에서 5조 원 예산까지 자리 만들어 키워온 김어준 처남 인사 또 반복되나?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이 인물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어준 처남입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정부에서 새로 만든 중소벤처기업부, 여기에 제2차관으로 이 사람을 꽂았습니다. 자, 이 사람의 전 직업이 뭐였냐? 이불 장수였다라는 거. 여기서 주무르는 예산이 얼마나? 5조 원이다라는 거죠. 골 때리죠.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의 인사다라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는 핵심 요직에 김어준의 처남이 않는다라는 거죠. 자리 만들어주기 위해서 신설한 게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가까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인사 공식이 이겁니다. 국가예산 외교자산이 특정 세력의 가족 부양권 또는 농공 행사의 전리품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재명의 국정농단의 본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외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는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 재앙을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한국처럼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요, 외교 요충지의 전문성이 곧 생존과 직결됩니다. 대한민국 산업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기본 자산 없습니다. 오로지 사람과 기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요, 원자재를 들고 와서 가공하고 여기에 기술 장착해가지고 수출하는 구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업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엄청 물건 최고로 만들어 놨는데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줄 사람을 찾고 뚫고 하는 게 뭐냐? 외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요, 외교, 세일즈를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한 건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문성 없는 인사가요, 혈연이나 사적 인연으로요, 주요 보직을 꿰차는 순간 대한민국 외교망은요, 무너지고 국가적 역량도 낭비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 세금 그냥 무능력한 사람한테 돈 찔러주는 거죠. 대장동 7천억 이거 주머니에 꽂아주는 거와 또 다르다라는 거죠. 자, 국익은 뒷전입니다. 오직 내 사람 챙기기만 혈안이 된 이 이재명 정부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을까? 이거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권력의 사유화가요, 도를 넘었죠. 이 비상식적인 인사 참사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헛발질에 대해서요, 끝까지 감시하고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와대는요, 현지 누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변호사 누나가 있습니다. 국익을 팔아가지고요, 인맥 챙기는 인사 참사 당장 멈춰야 되겠죠. 멈추는 길은 하나입니다. 재판 재개, 이재명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탄핵만이 답이다라는 거죠. 쪽팔립니다. 김영윤 TV였습니다.